제12강 마음을 깨닫기. 지난주에는 이 설 특집으로 불방을 했죠. 먹방을 빵 친다는 불방 테스트로 한번 해본 것이고, 앞으로 종종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야외에 나가서 야외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푸른 보리밭, 유채꽃밭, 하늘만 찍어도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깨달음의 10가지 항목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깨달음 항목 안에서 다시 마음을 깨닫는 게 이 내용이 벌써 종이가 7장이 되는데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마음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마음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어원을 연구해 보니까 이 먹는다는 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물을 병아리가 입속에 머금고 있듯이, 혹은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속에 머금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영어로는 컴퓨터 용어로 로딩이라는 게 있는데, 화물을 배에 싣는다는 뜻이 올려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배가 있는데, 여기에 무언가를 짐을 싣고 가는 게 마음이다. 마음은 싣는다. 너무 많이 실으면 무겁다. 그래서 이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다니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 또는 오늘은 마음이 가벼워.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짐을 적당히 싣고자. 마음은 머금는 것인데 너무 많이 머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짓을 하니? 무슨 속셈이야? 속마음. 의도죠, 의도.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의도인데, 근데 보통 이제 깨달음이라든가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은 그 의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의도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배에 실은 어떤 화물이 아니고 이 배가 마음이다. 우리는 이제 보통 너 무슨 마음으로 그러냐 하는 것은 이 화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음이 아파,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 마음이 무거워 하는 것은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묵직하다, 배가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을 이야기할 때 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화물을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론의 결론은 이 마음을 5가지로 세분해놨는데, 질, 입자, 힘, 운동량에 따라서 정신, 의식, 의도, 생각, 감정,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감정도 마음이고, 마음이 상했다, 이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너 나쁜 감정이 있니? 이런 것도 있고, 보통은 의도를 말해요. 근데 이 5가지가 다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위쪽은 마음을 싣고 가는 배고, 아래쪽은 화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떤 구체적이고 어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고, 위로 갈수록 어떤 나 바깥의 어떤 환경과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면접 보러 갈 때는, 첫 데이트를 하러 갈 때는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첫 소풍 가던 날을 하고 첫 입학 때, 초등학교 첫 입학 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입학 전에 학부모들과 함께 이제 학교에 한번 찾아가 본 행사가 있는데, 그때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 환경과의 어떤 관계, 이것이 마음의 이 배를 결정하는 것이고, 화물은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명박이 왜 저럴까? 박근혜가 왜 저럴까? 어떤 화물, 즉 의도가, 어떤 생각이, 감정이 뭐냐, 이건 가짜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기 좋게 박근혜는 나쁜 생각이 있어, 흉악한 생각이 있어, 이명박은 꼼수가 있어, 이명박은 무슨 계산이 있어, 그러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가짜야.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문제는 이 배가 고장난 거예요. 박근혜의 배가 뭘까요? 박근혜의 배는 박정희란 말이죠. 박정희의 유산, 박정희의 망령, 이게 박근혜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가 무슨 얄궂은 생각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배가 부실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아베한테 매달리고 뭐 위안부 협상을 자기 마음대로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그 박근혜의 마음은 배가 고장난 거지 화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즉 생각이나 의도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예를 들면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오히려 막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낸다 그러면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무슨 생각이나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찾아올 때부터 이미 긴장해 있는 거야.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지 하면 이제 웃는 나서 안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화가 난 게 아니고 그 환경 자체에 화가 나 있는 거야. 긴장해 있다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 생각이나 의도, 꿍꿍이가 뭐지? 저놈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 사람에게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고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자친구하고 만날 때 여자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여자친구가 왜 그러지?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긴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 때문이다, 의도 때문이다, 감정 때문이다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막 이상한 짓을 하면 나한테 이상한 감정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허그를 해주면 돼. 그럼 다 해결돼요. 환경, 배가 고장났으니 배를 수리해 주면 된다고. 이 여자친구하고 자꾸 말로 막 논쟁에서 다투어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라고. 두 팔 벌려서 포옹을 해주면 다 해결되는데 계속 말로 논쟁해서 네 생각이 뭐냐, 네 꿍꿍이가 뭐냐, 너 속셈이 뭐냐,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한테 무슨 감정이냐, 자꾸 이걸 이야기한다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구조론은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다 연애 구다이 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연애 영단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배워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연애를 책으로 배우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이 뭐가 잘못되는 것은 마음이 고장나는 것은 순서가 꼬인 거예요. 먼저 배를 키우고 화물을 실어야 돼요. 배는 요만한데 화물은 산더미같이 실으니까 배가 출항을 못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순서를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알고리즘이 꼬인 거예요. 요 순서대로 가야 돼. 컴퓨터 프로그램도 순서대로 딱 가야 됩니다. 정신 다음에 의식 다음에 의도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알고리즘이 꼬인다는 건 어떠냐면 정신 차리도 않고 벌써 어떤 의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일단 여자친구하고 딱 만났다면 일단 정신부터 차려야 돼. 근데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추리닝 입고 나와서 섹스할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의도를 앞세우는 순간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앞세우지 말고 일단 자기 거울부터 보고 옷부터 챙겨 입고 이 환경부터 해결하고 이 배를 키운 다음에 환경과의 긴밀한 관계, 충분한 상호작용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생기 넘치는 얼굴로 자기 파트너한테 기운을 전달한다. 이런 마음으로 데이트를 하러 가면 좋아하는데 반대로 축 처져가지고 기를 받으려고 해. 어떻게든 파트너의 기를 뺏어먹을까. 나는 업무에 시달리고 피곤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생리 중이고 아침에 설사했고 똥꼬가 아프고 치질 걸렸는데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앵꼬 났어. 그래서 기름을 채워줘. 이렇게 둘 다 그러고 있어. 여성이나 남성 둘 다 나에게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줘. 이러고 상대방에게 막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나 의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정신부터 차려야 돼. 그 정신 못 차린 거야. 정신 차리자. 그래서 일단 취업 준비생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자기가 여기가 면접장이다. 이거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의도가 앞서는 거지. 마찬가지로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자기가 무대에 올라있다는 걸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의식, 의도, 생각, 감정 이 순서는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이 배부터 챙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일단 우리가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동물도 구애의 짝짓기의 춤을 추고 충분히 스킨십을 하고 난 다음에 호르몬을 끌어내고 난 다음에 교비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생각을 앞세워서 사랑해, 나 사랑할 거야, 너 사랑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절차가 생략된 거야. 부족민도 충분히 그 춤을 추고 뽀뽀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 들어가는 거죠. 순서를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더라도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밥상 차리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냐면 일단 갈팡질팡 그 다음에 허둥지둥 뭐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말고 또 한눈을 팔고 딴전을 피우고 먼 산을 파고
원산판다는 말은 경상도 사람들 쓰는 말인지 전국적으로 쓰이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족과 환경과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한 여성을 혹은 한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우주를 만난다. 21세기를 만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여성을 만난다면 나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나 저 남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난 지금 21세기와 대면하고 있다. 21세기의 트렌드가 뭐지? 21세기에 요구하는 게 뭐지? 요즘 페미니즘 뜬다는데 이런 전체적 흐름을 보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여성을 통해서 21세기를 당신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역사를 만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인류가 70억 인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 뭐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 그것을 한 여성을 통해서 혹은 남자를 통해서 대표하는 거예요. 내가 한 여성을 만나면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 감정 이런 거고 난 지금 21세기의 대표주자로서 지금 70억이 바라보고 있는 무대에 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은 나와 앙상블을 이룰 연주의 파트너인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독주회를 한다 해도 옆에서 바이올린 켜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앙상블이 돼야 된다. 호흡을 맞춰간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청중과 무대와 관객과 악보와 곡 전체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맞물려 돌아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연애가 되고 데이트가 되고 사랑이 되고 결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자는 것은 이 순서대로 결이 맞아야 된다. 요즘 양자역학 용어로 막 결마점, 결어긋남 이런 얘기 있어요. 재밌는 건데 제가 옛날부터 결 따라가라. 요 순서가 결이 길이다. 길 따라가라는 거죠. 돈은 길이다. 돈은 결을 따라가는 것이다. 한 가지 일을 한다 해도 천하의 일을 한다는 천하인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한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한 여자를 통해서 한 우주를 만난다는 것이고 21세기를 만난다는 것이고 나의 인생 전부를 걸고 우주의 전부와 정면승부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모든 것을 내가 피아노라고 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는 그런 연극 무대에 내가 주연 배우로 올라서있고 그런 자세로 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데이트가 성공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여기 조금 더 나와서 두 번째 의식. 정신은 간단하게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린다는 뭐죠? 어떤 상황이 있어 일단 그 컴퓨터를 딱 켜면 컴퓨터가 그 모든 프로그램을 한 번씩 돌려 쭉 훑고 가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 마음이 업되면서 긴장하면서 설레이면서 모든 정보가 정렬이 됩니다. 차렷한 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사를 차례라고 그러잖아요. 그 차례가 아니구나. 차례는 원래 차를 올린다는 뜻이고 차렷하는 자세, 밥상을 차리다, 차림표, 차려지는 그런 것이 정신이고 차린 다음에는 의식인데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두엽이 뇌의 다른 부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학교에 60명의 학생이 있다면 반장이 이 60명을 주목하게 하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자들을 주목시키는 것이 의식이다.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눈을 팔거나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전 중에 의식이 없으면 자기가 지금 운전 핸들을 잡고 있다는 걸 까먹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 의식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사람은 나사 빠진 사람이죠. 특히 군대 가면 고문관들 의식이 없어. 지금 여기 군대라는 걸 까먹어버리고 자기 집 안방인 줄 알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그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집중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정보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억압입니다. 억압. 이 의식이 굉장히 많이 억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전두엽이 내 다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억압합니다. 반대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 막 초등학생처럼 산만해서 뭐 이래. 특히 가끔 길 가다 보면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의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데 혼자서 뭐 중얼중얼 하고 있어. 그렇게 주변 환경과 맞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배가 항해를 하는데 파도를 타야 되는데 파도와 바람을 읽어야 돼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혼자서 그러고 막 나중에 좀 심하면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경찰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의식이 없다는 것은 전두엽이 뇌의 다른 부분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통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의식이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보통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다면,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 아닌데,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좋은 겁니다. 간단해요. 음악가가 연주를 잘하면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연주를 잘해요. 반대로 실력 없는 음악가는 무대에 서기만 해도 이미 스트레스를 받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장악을 못하는 거, 의식이, 의도, 생각, 감정을 장악하지 못해서 결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면 사실은 좋은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고 치면 사실 굉장히 그 칼로리 소모가 많습니다. 뇌가 산소를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뺏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업된 상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김연아가 시합을 앞두고 그 긴장 속으로 들어가기 싫다. 근데 실제 이미 훈련에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긴장 속으로 쉽게 들어가요. 이미 긴장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4번 맥을 탁 놓아버리고 그냥 탁 풀어진 상태에서는 긴장 속으로 못 들어가지만 이미 긴장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쉽게 들어갑니다. 제가 글을 쓸 때도 처음에 글 쓰기 싫어. 쓰기 싫어. 하다가 이미 한 줄 딱 쓰면 그 순간 막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자동으로 바바바바바박 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첫 한 줄을 못 써서 그렇지. 보통 이제 저녁 6시에 식사를 가니까 6시까지 글을 써야 돼. 그러면 5시에는 올려야지. 그러면 5시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푹 쳐져가자. 말 알아볼까? 뭐 검색이나 할까? 뉴스를 볼까? 이러다가 그래서 써야지. 한 줄을 딱 쓰는 순간 이게 업되면서 30분만 다쳐요. 근데 그 긴장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다수고 나면 맥이 탁 풀리고 이거 칼로리 좀 소모했네. 막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억압 속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사이비 명상가들이 내려놓아라. 아니요,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내려놓으면 안 되고 들어가서 그것을 잘 연주를 해야 돼. 그러니까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은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하라는 거지. 그럼 행복해. 그러나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긴장 속으로 들어갈수록 마음이 편해져요.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편하고 자연스러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찌뿌듯하고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쑤시고 똥꼬도 아프고 치질도 가렵고 발가락도 근질거리고 여기 막 가렵고 그런데 막 집중해 있을 때는 굉장히 몸이 편한 상태,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됩니다. 막 졸리다가도 이러다가도 제가 바바바박 치기 시작하면 비 오는 소리가 나면서 소나기 오는 소리가 나요. 제가 독수리 타법을 치기 때문에 독수리가 자팔 쪼듯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뭐가 하냐면 호르몬이 한다는 거죠. 이 정신과 의식은 거의 호르몬에 달려있고 이거 억압을 합니다. 억압을 하기 때문에 그 억압을 감당해내느냐 못 감당하느냐인데 감당해내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야말로 기운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생생하고 반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생각이 결대로 안 맞아서 뭔가 인생이 괴로운 사람들은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왜냐하면 배가 작아. 배를 키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환경과 관계가 밀접해야 됩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냐. 배가 작으니까 그런 거예요. 배 작아도 화물을 이만큼 실으니까 일단 자기는 못생겼는데 파트너는 미인이다. 자기는 옥동자다. 그러면 화물이 너무 커서 배가 깔아져요. 배가 이제 꼬르르 하고 이제 깔아준단 말이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배를 타야 돼요. 큰 배를 타야 된다. 배가 엄청 커야 된다. 큰 배를 탄다는 건 뭐냐면 세계를 의식하고 천안에 대해서 우주와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말리아에 가뭄이 들었다 해도 막 걱정이 되고 요즘 지금 나미비아에 지금 가뭄이 들어서 댐에 물이 말라버렸다. 그것도 걱정하고 이 우주적으로 자기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케일이 오래 작은 사람은 반드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과 실력 없는 사람 차이는 배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있고 배가 크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 저는 이제 그래서 학교 공부한 공부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밑바닥 이마도 만나보고 양아치들을 하고도 제가 조폭도 만나본 적도 있고 게이하고 같이 살아본 적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을 제가 다 만나봤어요. 그래서 별별 이상한 아저씨들 저 뭐 꼴통 아저씨 천재 아저씨 다 만나봤는데 만나보니까 제가 다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엘리트들은 그 교양 있는 사람만 만나봤기 때문에 양아치한테 걸리면 박살나는 거죠. 저 같은 이 밑바닥 다른 사람한테 만나면 다른 사람한테 만나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키우는 방법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 양아치들하고도 올려다보고 조폭들하고 좀 만나보고 엘리트들하고도 만나보고 천재들과도 대화해보고 이 골고루 사귀어보는 것. 그러려면 이 큰 세계로 가야 돼. 큰 물로 가야 돼. 외국 여행도 좀 해보고 갈 수 있으면 명문대에 가는 게 좋지. 지방대보다는. 그러나 이 너무 유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밑으로도 가봐야 된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방법은 이 환경 바깥을 이렇게 크게 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안으로 계속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뇌는 이제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 것과 안으로 이렇게 잘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현미경으로 봐도 뇌 입장에서는 이게 큰 세계로 간 거고 현미경의 세계 아주 작은 데로 들어가지만 뇌 입장에서는 그게 작은지 큰지 어떻게 알아? 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돋보기를 보고인지 망원경을 보고인지 현미경을 보고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고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릭하고 성질 더러운 것도 에너지가 많아요. 그런 사람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 근데 성질 더러운데 그 스트레스를 외부에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를 계속 남한테 주는 사람. 심술 아저씨. 괜히 그 집적거리고 남 괴롭히고 그런 아저씨는 자기 스트레스를 외부로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런 스트레스를 자기가 스스로 감당을 못하고 연주를 못하고 그냥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먹고 있어. 그런 이제 자기 몸을 상하게 된다. 저도 머리에 너무 힘을 줘가지고 머리 가얗게 돼버리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망가집니다. 나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2페이지도 못했어요. 아직 5장 남았어.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편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